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대전의 상징처럼 불리는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연이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몰이 해킹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성심당의 공식 SNS 계정이 뚫려서 마비가 됐습니다. 도대체 해커들은 무슨 속셈으로 성심당을 노리는 건지, 그리고 왜 자꾸 반복되는지를 알아보고 또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 올라온 성심당 공식 SNS 게시글입니다. 공식 계정 아이디 탈취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고 복구를 시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성심당 측은 해킹당한 공식 계정을 삭제하고 다른 계정에 안내문을 올린 뒤 SNS 고객센터에 복구를 문의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지만 성심당을 찾은 고객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심당 계정 해킹당했으면 그것을 팔로우하는 계정 또한 해킹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저도 성심당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불안하네요. 성심당을 노린 해커들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인 성심당몰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 코드가 발견돼 성심당 고객들의 네이버 계정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창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에 성심당몰 접속 고객의 실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심당이 대전을 넘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국내외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성심당 측이 대부분 SNS들이 지원하는 보안 강화 로그인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전 하면 사실 성심당으로 대표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노릴 수 있는 많은 개인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노리는 게 아닌가. 보안 전문가들은 이벤트를 가장한 결제 유도나 메시지 피싱 등 다양한 범죄가 가능한 만큼 성심당 계정이 복구되기 전까지 성심당 DM으로 보내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충남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도 같은 수준의 고농도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충남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한편 충남에 이어 세종에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대전대가 대전 지역 사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대전대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 연속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와 한밭대 등 대전 지역 국립대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가운데 대전대도 동결 행렬에 동참하면서 모건대와 배재대, 한남대 등 다른 지역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대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망치로 현금통을 부수며 돈을 훔치다 CCTV로 이를 지켜보던 주인 목소리에 놀라 달아났던 중학생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들어 무인 점포에서 벌어지는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10대들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늦은 밤 대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택시를 타고 온 중학생 3명이 점포 앞을 두리번거립니다. 일행들이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이 중학생이 미리 준비해온 망치를 꺼내 무인 계산대 자물쇠를 힘껏 내려칩니다. 마침 CCTV를 통해 이들의 절도 행각을 지켜보던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스피커로 경고하자 그대로 줄행랑을 칩니다. 들어오자마자 가감없이 그냥 밖에서 망 보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학생은 경찰을 보자 이렇게 차가 다니고 있는 8차선 도로를 넘어 위험한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300m가량 추격전 끝에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이들이 망치를 전날 미리 구입하고 망보는 사람과 훔치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8차로를 건너간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힘이 들었는지 포기를 하고 저 또한 계속 쫓아가서 잡아왔습니다. 유흥비 목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범죄 가운데 10대의 비중은 52%로 절반이 넘습니다. 다른 절도 범죄에 비해 10대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상당수가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무인점포 절도 요령이 SNS로 공유되는 등 절도 범죄가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촉법이건 아닌 관계없이 액수가 큰 작건 모든 절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이 범죄 억제가 되겠죠. 경찰은 14세를 넘긴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고 반드시 검거된다며 모방범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DJB 박범식입니다. 어제 저녁 5시 23분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 적재된 과일 박스 150개와 차량이 전소돼 3,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는 대전 카이스트 연구동 실험실에서 로봇용 배터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젯밤 9시 25분쯤에는 보령시 남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소에서 불이 나 건물 20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이 타는 등 5,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 무효용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대전 천안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게시한 혐의로 김도훈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직원이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공적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다음 주 마감되는데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나눔 열기 속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한 반면에 충남은 기부자가 크게 줄면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시작해 모금 마감을 2주 앞둔 2025 희망 나눔 캠페인. 전국 사랑의 온도탑이 103도를 기록해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한 가운데 세종은 벌써 143.3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나눔 열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고액 기부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착한 아이 나눔이란 세종 모금회만의 나눔 캠페인이 더해지며 목표 금액 20억 4천만 원을 훌쩍 넘는 29억 2천만 원을 모금한 겁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는 사랑의 온도가 100도가 달성되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 기부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 돌기념으로 대전도 100.3도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충남은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84도에 그치며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부자 수가 6% 넘게 줄어든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 금액도 급감해 남은 기간 100도 달성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안과 연말연시 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기부 참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자 수가 무려 3천여 명 감소하였고 특히 올해는 다음 주부터 엿새간의 설 황금 연휴가 끼어 있어 온정의 손길이 끊길까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연휴 기간에도 ARS와 계좌이체 참여 등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올 시즌부터 하나이글스의 새 홈구장으로 사용될 신축 야구장 이름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확정됐습니다. 한화는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으로 홈구장을 찾아주는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대전을 넣은 가운데 야구장이라는 정체성과 복합 문화 공간을 의미하는 뜻으로 볼파크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한화생명과 25년간 네이밍 라이츠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공식 구장 명칭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사용하고 구장 내 광고물은 한화생명 볼파크를 혼용해 브랜드 PR을 진행합니다. 한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개장식은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 교량이 부분 개통됨에 따라 유천동에서 태평교, 도마동으로 우회 운행하던 일부 버스 노선을 오는 24일부터 유천동에서 유등교 가설 교량, 도마동으로 우회로를 단축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급행 1번과 119호, 201, 202, 2002 등 8개 노선으로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보센터와 버스 운송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국내 병원 연구팀이 이미 개발된 수천 가지 약물의 용도를 새롭게 조합해 근감소증에 효과적인 약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80대에 이르면 전체 근육량의 60%까지 사라집니다. 근육량 감소뿐 아니라 근력까지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앓게 되면 삶의 질 저하와 건강 문제까지 불러옵니다. 계단 오르기나 물건 들기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을 높여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 못 걸어요, 바로. 제일 힘든 거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잘 때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발목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근감소증은 운동요법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약물이 연구 중이지만 부작용이나 미흡한 효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현정근 교수팀이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는 약물 재창출 접근법을 이용해 근감소증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찾아냈습니다. 6,700여 가지의 약물 후보 물질 가운데 최종적으로 18종류의 약물을 선별한 뒤 동물 실험을 통해 특정 약물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고 근육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한 겁니다. 특히 이미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안정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임상시험 단계가 줄어 근감소증 치료제로 상용화하는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관리 정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진행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약물 재창출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노인학 분야 학술지인 JCSM에 게재됐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 인사회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축 TJB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ICC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딥테크 중심 기술사업화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특구를 주제로 기술사업화 대상 시상식과 연구소 기업 2005 현판 수여식,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의 특별 강연과 릴레이 덕담 등의 시간을 함께하며 특구가 이뤄낸 성과를 기념했습니다. 예산군은 오늘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수와 노조위원장, 노조 수석부 지부장이 함께 부패 상징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부정부패 비리 등 관행적 부패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 실천 결의를 통해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업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출산 가정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